안녕하세요. 손금 전문가 유정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자영업을 하고 계신 50살 된 남자분 손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청소용품이나 사는용품을 납품 중인데요. 제일 이렇게 싼 가격을 적어낸 업체한테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별로 이문이 남지 않는다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살까 걱정된다. 사업은 안 망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손금을 한번 보러 오신 분이십니다. 손금상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손금의 실전편을 하신 지도 지금 여러 편이 되어서 이렇게 손금의 기초이론 동영상부터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제법 이렇게 손금상의 특징이라든지 이게 좋은 손금이지 나쁜 손금이라든지 이런 정도 잡아내실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손금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3대선부터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씩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금이 이렇게 좀 특색 있게 생겼네요. 자, 기본 3대선 족보부터 분류를 해볼까요? 여기 두뇌선과 생명선 앞쪽부터 가는 이게 이제 생명선이죠. 생명선이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네요. 요렇게 볼록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생명선이 볼록해지면 원래 이게 생명선을 집, 땅 이렇게 이제 보니까 땅이 볼록해지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 집 하나, 둘, 셋 이렇게도 되고요. 원래 이 집은 좀 짧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좀 건강은 조금 일찍부터 챙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갈라지는 이런 시점이 나오면 대개 이렇게 틀을 한번 옮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크게 변화 변동을 주고 가정운의 리셋이 일어나고 이사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뀌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나이들을 놓치지 않고 확장이 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바꾸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원래선이 끊어지는 나이가 되면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생명선이 끊어질 때 안에서 이렇게 죽음의 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끊기도 하고 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점들은 종종 건강상이나 부부운이라든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이제 주의할 시점입니다. 대개 나이를 보면은 벌써 요 정도 나이면은 50은 넘은 나이고요. 그럼 50대 넘어서 이렇게 건강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 이제 두뇌선을 보면은 두뇌선은 이렇게 가서 끝이 살짝 휘어서 소지 쪽으로 올라가네요. 밑에도 살짝 조금 연결 지점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네요. 자, 두뇌선이 S자도 그리고 있는데다가 끝이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되면 상향해서 소지 쪽으로 가는 것을 수성구형이라 그러죠. 그 수성구의 특징이 이제 많이 들어간 손금이란 뜻이고요. 이 수성구는 상업, 사업, 투자, 이렇게 이제 베팅하는 거, 이런 쪽에 능하다 보니까 뭔가 세상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사람의 심리를 잘 간파하고 뭔가 돈이 되는 것, 어떤 기회 포착에 좀 상당히 능하고 해서 통상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보면 매매하는 업, 도매업,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업, 투자업,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재테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남다르게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고 돈을 모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감정선은 길게 이렇게 휘면서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곡선형을 그리고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선은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다 그랬죠. 직선형은 좀 이렇게 자기 위주고 과업 위주, 그러니까 일 처리 위주, 성과 위주 이렇다 그러면 곡선형은 좀 다릅니다. 곡선형은 인간관계를 중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사이에서 이제 좀 일단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살고 하는 게 이 곡선형의 감정선입니다. 그래서 표준 길이보다는 조금 기니까 리더적인 어떤 성향도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이분의 손금은 기본 3대선이 전부 굵고 길고 잘 발달한 편입니다. 생명선 더블 이렇게 배불뚝이 같이 이렇게 삼겹살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되면은 좀 이렇게 처음에 땅보다는 넓은 땅, 더 큰 땅, 이래서 땅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 이제 땅이 전체적으로 넓어진 셈이니까 재산운이 있고 부동산운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재테크를 할 때 그냥 부동산으로 하면 됩니다. 집 사고 땅 사고 이래가지고 자꾸 넓히고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면 좋고, 요렇게 이제 땅에서 이렇게 뭔가가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요런 시기들은 재산운에 있어서 이렇게 뭐 재산 가치가 확 올라간다든지, 뭐 매매해서 좀 좋은 가격을 받고 판다든지, 이런 식의 그 운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형상이라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왼쪽에 이제 그 왼손에 세로 3대선은 그럼 어떤 모습인지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3대선은 이 손바닥 아래에서 중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운명선이죠. 운명선을 먼저 보면은 중지로 가는 선들이 밑에서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휘어서 가는 선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이제 여기 노년기에 그 운명선이 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하네요. 사업선은 소지로 가는 선이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선이 이렇게 이제 좀 가고 있습니다. 재물선은 이 손바닥 아래쪽하고 태양구 쪽의 재물선을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이 태양구 쪽의 재물선은 항상 중요하고요. 이 손바닥 아래쪽은 재물선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는 태양구의 재물선이 잘 나와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였죠. 자, 운명선의 이제 그 족보를 보니까 운명선은 생명선이 이렇게 뻗는 거에서 어떻든 기반에서 올라가니까 그 자수성가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수성가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수성가선도 원래의 땅이 아니고 바깥에 두 번째 땅에서 자수성가한다 라는 개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이 선도 어떻든 요 원래의 땅은 아니고, 이 원래의 땅은 아니고 두 번째 땅이나 세 번째 땅이나 이걸 거쳐서 자수성가를 한다라는 모습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은 아마 고향을 버리고 어디 멀리 타지로 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뭐 인생의 어떤 그 성공을 이룬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싶네요. 자, 이 배우자선이 여기 어이구 진하게 나오는군요. 이분이 결혼하신 나이가 29이신데 원래 이제 유년법을 적용하면 이 정도가 30에 해당이 됩니다. 30세. 그래서 제때 짝을 만나서 이렇게 가는데 배우자선이 길게 내려가니까 뭐 평생토록 내 옆에서 이렇게 서로 좋은 사이를 좋은 관계를 이어주면서 이렇게 지내갈 수 있는 그런 그 좀 운명적인 상대다, 아주 인연이 깊은 상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결혼선도 보니까 약간 상향을 했네요. 상향한 결혼선은 보통 동갑이나 이 남자분 같으면 동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결혼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결혼 생활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봅니다. 이 결혼 생활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되게 이렇게 하향을 하죠. 결혼선이 이렇게 막 많이 내려가요. 나이보다도 막 많이 내려가면은 막 이별수도 되지만 사별수도 된다, 이래서 뭐 건강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러기도 쉬운데, 결혼선이 아이가 이렇게 멀쩡하시니까 일단 뭐 건강하고 왕성하신 것 같고 부부 사이도 좋은 것 같고 이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태양구를 봐보시면은 태양구가 원래 이렇게 이제 요 왼손의 태양구는 이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이 가장 한 번에 드러나 보이는 곳인데, 이 영혼의 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빛이 환하게 촥촥 가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은 뭐 행복하고 내면적으로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 만족감, 뭔가 빛이 있는 상태, 뭔가 확고한 믿음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빛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막 흐릿하게 선들도 안 보이고 이러면은 진짜 깜깜한 상태,
뭔가 그 암울한 상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뭔가 선이 요런 선들 있죠. 진하게 보이는 뭐 이렇지 않고 좀 흐릿합니다. 뭔가 선들이 이렇게 쫙쫙 올라와야 되는데 쫙쫙 뭐 그러지 않고 그냥 흐릿하게 뭐 좀 이렇게 볼 듯 말 듯 뭐 이렇게 이제 가느다랗게 올라오고 있어서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감이라든지 또 뭔가 인생을 갖다가 인생의 행복감이나 그 확고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약한 상태 같아요. 뭐 이 왼손 쪽은 또 가정운도 나타내니까 가정운도 그렇게 뭔가 잘 나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이 운명선도 좀 올라가다 좀 막힌 감이 있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이어지면서 탁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사업선도 조금 가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왼손 쪽에 세로 3대선이 좀 활기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가정운이 정체가 된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고 뭐 이러면 이제 자식들도 좀 잘 풀려간다 하는 뭐 이렇게 되기 좀 어렵죠. 뭔가 좀 깝깝하게 좀 막힌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아주 나쁘면 막 장애선들이 팍팍 나와서 막 이렇게 저기 뭡니까 장애감, 상실감 뭐 이 사업선도 아예 올라가지도 않아요. 막 팍팍 이래 가지고 뭐 옆으로 휘어지고 뭐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 상태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뭐 뭔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의 그 손금의 모습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쪽은 자, 이것도 뭐 족보 분석부터 해볼까요? 족보 분석. 선들의 족보를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뭐 족보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해석부터 자꾸 해대려고 하는 것은 뭐 기본이 아니죠. 기본이 선의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생명선, 기본 3대선의 생명선. 생명선은 항시 두뇌선과 생명선 이 중간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 쪽입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요렇게 가네요. 요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 약간 여기는 조금 지저분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길게 돌고 있네요. 굵고 길게 돌고 있는 생명선은 뭐 일단 건강장수할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게 이제 두뇌선입니다. 두뇌선은 원래 두뇌선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아니고요. 두뇌선은 여기 앞부분 뭐 지금은 이제 생명선하고 같이 가다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요렇게 가는 타입이 일반적이지 뭐 두뇌선이 중간에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두뇌선은 이 앞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앞부분 두뇌선 앞부분이 그 뿌리에 해당이 되어서 그 이렇게 기억력에 있어서도 단기 기억력 쪽하고도 관계가 많고 운동신경하고도 관계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위치 쪽에서 손해하고 관계된 지역도 나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오히려 생명선이 두뇌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요렇게 뻗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겹쳐가는 거는 일단 두뇌선이고, 두뇌선은 S자 형태를 이루고 있고, 또 지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아주 잘 발달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리하게 뭐 이렇게 뻗었다든지, 지선이 풍부하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의 두뇌선은, 좌뇌인가요? 우뇌인가요? 그 오른손 쪽이 좌뇌죠, 좌뇌. 좌뇌는 어떤 곳인가요? 이게 이제 언어 문자 숫자 글자 국영수죠. 그래서 이 좌뇌가 발달한 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문자 글자 숫자로 된 거 어학도 여러 개 잘하고 뭐 수학이니 산수니 이렇게 논리적인 거 추론 분석 이런 거 좀 잘하죠. 그 왼손 쪽에 나오는 두뇌선의 그 우뇌 쪽은 비언어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감각. 그래서 그쪽은 이제 예체능 쪽에 이제 좀 많이 해당이 되죠. 자, 여기 이제 감정선이 상당히 이렇게 긴 모습인데, 감정선은 이 뿌리가 소지 아래쪽, 이쪽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뿌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보이시죠? 이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길게 돌아서, 아이고, 많이 뻗어 있네요. 본래 이렇게 감정선의 표준 길이가 요 정도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일단 목성구로 들어갔죠. 목성구. 금지아리를 목성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목성구로 들어가면 리드 타입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렇게 조금 약간 직선적인 리드 타입. 뭐 어떻든 약간 기본은 곡선이니까 막 이렇게 직선은 아니고요. 휘지만 어떻든
이렇게 좀 많이 뻗었어 가지고 이 리더 타입인데 좀 그래도 요러면 이제 날 따르라 하는 그런 정도 개념은 아니고 뭐 좀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렇게 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좀 이끌고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정성이 긴 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열성적이랄까 정열적이랄까 어떤 뭔가 자기가 하는 거에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이렇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진검의 성향하고도 비슷한데 뭔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이 최고로 제일 앞에 나서고 싶어하고 제일 잘하고 싶어하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명예심, 공명심 이런 것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이 목숨고 발달한 분들은 통상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도층 뭔가 자기가 이렇게 남다르게 좀 그 품격을 갖추고 재능을 갖추고 또 열심히 살아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리더하고 끌고 가고 지도자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긴 감정성을 가진 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사회 무리 속에서 대장을 하고 자기가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뭐 최고 경영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이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뭐 남 밑에 수그리고 살고 이러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길지 않으면은 그냥 소박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긴 분들은 내가 대장을 해야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고 최고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제일 잘하고 뭔가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 이러고 싶거든요. 자, 이거 보니까 목성구가 이렇게 솔로몬링도 있고 우물정자도 있고 좀 발달했네요. 우물정자가 있으면 시험운, 관운, 합격운 이런 거 좋죠. 시험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 우물정자가 약간 행운의 표시입니다.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나올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회적인 성취, 성공,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 그럴 때 이렇게 쫙쫙쫙 해서 우물정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노력도 좀 시원찮고 뭔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이 우물정자 잘 안 만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닥이 이 뚜렷하게 정자를 못 만들고 뭐 좀 빠져요. 이렇게 대다가 말한 것 같이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분은 목숨구도 좀 발달한 분이시고 리더의 품격이고 일단 감정성이 기니까 누구 밑에서 일하기는 어렵겠다.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뭔가 하나를 잡았어. 그거에서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사업을 이루든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거를 하고 자기가 최고로 어떤 전문가 소리를 듣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자, 세로 3대선이 중요하죠. 뭐 장사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 이 오른손 쪽에 세로 3대선이 중요합니다. 이 손금은 손금상에서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운이에요. 사업운. 직업적으로 잘 나가는지, 뭐 잘 될 사람인지, 쭉쭉 뻗었는지, 뭐 기본적으로 좀 보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뭐 손금의 아주 초짜배기라 해도 그거 하나 보는 건 아주 쉬워요. 여기 자 뭐부터 보냐. 자 운명선 중지로 가는 선이죠. 여기 사업선 이쪽으로 올라가는 선이죠. 그 다음에 태양구의 재물선 요 세 개를 살핍니다. 이 세 개를 살펴서 선들이 이렇게 어떻게 뻗어 있나를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못 나가는 사람인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운명선 어디에서 가고 있죠? 예 보니까 운명선이 생명선에서 올라가고 있네요.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뻗고 있고요. 여기도 뻗고 있고 또 옆으로 가는 선도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생명선에서 가드니까 자수성가선이라고 부르죠. 자수성가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손바닥 중앙에서 가는 선인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로 가는 사업선은 이렇게 이제 몇 가닥이 있었는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바뀌면서 하나를 지속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몇 차례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힘도 조금 약하고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재물선은 뭐 요 손바닥 아래쪽하고 위쪽하고는 별개로 본다 있습니다. 약지 아래에 일단 태양국이 나온 재물선이 중요한데 보니까 올라가는 선들이 있네요. 근데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뭐 힘이 좀 쫙쫙 뻗으면 좋겠는데 자, 이
세로 3대 선을 분석할 때는 첫 번째가 기세를 따집니다. 두 번째가 타입을 따집니다. 세 번째가 유년을 따져요. 그래서 기세는 감정선을 통과하는 요 운명선과 사업선의 감정선을 통과할 때의 그 힘을 보고, 그리고 태양구 약지 아래에 나와 있는 그 재물선의 그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힘있게 쫙쫙 잘 뻗어가면 기세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업선도 마찬가지. 쫙쫙 뻗어서 올라가면 기세가 좋다가 되고, 약지 아래에 이 태양구의 이 재물선도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다 되면 삼지장이라고 그러죠. 일단 기세를 따질 때는 이 손바닥 운명선 같으면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두뇌선부터는 시작한 그 주 운명선의 기세를 따집니다. 주된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면은 뭐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할 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운명선은 넘기는 했죠. 넘기는 했습니다. 요렇게 넘어는 갔네요. 사업선은 시원찮죠? 좀 이렇게 확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진 않고, 막 그냥 약하게 이렇게 쉬었다 가는 식의 이제 이렇게 좀 약한 흐름의 모습입니다. 태양구 재물선, 뭐 이게 장애선이죠. 장애선인데, 뭐 장애선이 아주 심하진 않지만 뭔가 내려 올라가는 선들이 뭐 올라가다 말고, 요것도 뭐 뿌리는 약하고, 또 이렇게 올라갔는데 좀 싹 만족스럽지는 못하네요. 이게 이제 졸라 그러면 쭉쭉 좀 잘 올라가주면, 아, 난 돈 좀 있어,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표시인데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선이 약하네요. 사업선이 약하면, 사업선은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 직장 내에서의 그 어떤 성진운, 보직운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고, 직장의 어떤 규모, 안정성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이 시원찮으면 직장이 시원찮든지, 직장 안에서 뭐 승진하고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 이런 게 시원찮든지 이러기가 쉽고요. 장사 사업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이게 규모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규모가 잘 안 커지고 쬐끈하게 조그만하게 이런 식으로 정체가 된다든지, 뭐 조금 이렇게 이제 덩치를 키우면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이 좀 약한 상태네요. 그것도 뭐 운명선은 이렇게 휘어서 올라가지만 근근히 올라는 가고 있네요. 태양구의 재물선이 조금 그렇게 확 좋진 않고, 뭐 딱 확 나쁘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지 잘 나간다 라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고 요 운명선 그 기세들은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아까 세로 3대선 볼 때 첫 번째가 기세를 보고, 두 번째가 뭐였죠? 타입을 보죠. 타입이라는 건 이 도대체 어떤 길을 달려야 될 사람인가, 뭐 어떤 길이 이 사람한테 주어진 길이었나,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 운명선의 타입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손바닥 중간에서 직선 올라가는 이런 운명선이 있고요. 이걸 제일 좋게 보죠.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으니까 큰 데서, 안정한 길에서, 대기업 관공서, 뭐 이렇게 제조업체 큰 길에서 풀릴 사람,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구로 휘어서 가는 타입들은 뭐 조금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죠. 대개는 이제 이 직선형보다는 오른쪽으로 되게 나오고 이렇게 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좀 불안정한 길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선에서 올라가는 선이 있었죠. 요 자수성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수성가선은 통상 어떤 의미가 따른가요? 자수성가,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뤄야 된다. 안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되든 안 되든 지 힘으로 막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누가 도와줘서 성공을 하는 거는 반칙이다. 이런 게 이제 자수성가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개는 무슨 사자, 라이센스,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이 자수성가선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선은 조건상에서 바로 요거를 맞춰야 돼요.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성공이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운명선이 이렇게 이제 생명선에서 가는 자수성가선도 있고, 손바닥 중앙으로 가는
이런 운명선도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주 운명선입니까? 이렇게 운명선이라는 게 두 개가 나란히 가면 뭐 사람이 이게 두탕뛰기로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뭐 이러겠지만, 통상 그렇게 두 개의 일을 병행해서 이 거리도 먼데, 거리가 멀다는 건 아주 성질이 많이 다른 일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두 군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주 운명선이 어떤 거냐, 원래 내가 타야 될 길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뭐 일단 1순위는 잘 발달된 자수성가선. 자수성가선 제일 좋아요. 왜? 사자지 않습니까? 사자. 라이선스 따고 전문직에서 좀 안정되게 이렇게 쭉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사자의 길이니까, 뭐 공부를 해서 뭐 의사, 약사, 변호사 쌓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뭐 아니면 이제 뭐 기중기, 뭐 어떤 크레인 쌓고 이렇게 이제 뭐 건축 설계사 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자, 미용사도 사자고, 이런 게 이제 사자인데,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되게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곳은 되게 다 사자들이 있어요. 그 라이센스를 요하는 어떤 직업 직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순위예요. 자수성가선 1순위. 2순위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운명선이 있으면 그걸 좋게 봅니다. 직선형 운명선. 왜냐하면 길이 직선길이니까 큰 도로를 타듯이, 고속도로를 타듯이 직선으로 쭉 뚫린 길이 뭐 굉장히 인생 안정되고 좋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체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많고, 월급도 빵빵하고 뭐 이러니까 복리도 잘 돼 있고, 뭐 이래서 쉴 때 쉬고 달리다 달리고 뭐 참 좋죠. 그래서 직선형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월구형으로 휘어서 가는 건데, 사실 우수마발입니다. 프리랜서, 중소업체, 비정규직 자꾸 하는 게 이게 다 월구형 특성인데 고달프죠. 인생에 애환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부침도 많고 참 힘든 길이 월구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장사사업 쪽 하면은 월구형이 되기 쉬워요. 자, 여기서는 뭐 두 가지 운명선이 있는데, 이쪽을 보니까 직선은 아니고 옆으로 휘어서 이렇게 휘어서 가는 뭐 이런 길입니다. 이 길보다야 뭐 자수성가선이 낫죠. 자수성가선 그래도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면 그래도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 거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수성가선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부분입니다. 생명선에 이렇게 확고하게 붙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붙어서 여기 붙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잘 보시면 살짝 떨어졌어요. 이렇게 올라간 게 살짝 떨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딱 이 자수성가선이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사자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있다든지, 요런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올라오는 여기서 탁 해서 약간 휘어가니까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달려서, 여기가 백살이니까 갈수록 이게 더 활력을 받아 탄력을 받고 이래가지고, 야, 나는 뭐 결국 하여간 이 자수성가선의 이 길에서 인생의 꽃을 피울 거야, 이런 게 원래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그 길을 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하고 계신 게 청소용품 뭐 납품한다니까, 뭐 그거야 사실 뭐 청소용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내가 최고 전문가로 뭐 실력 발휘할 것도 없고, 뭐 단가만 좀 싸게 어떻게 해내는 재주만 있으면 그 팔아 제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전문성이라 할 수 있나요? 뭔가 되게 좀 복잡하고 기술이나 뭔가 노하우, 이런 어떤 그 비법 쌓고 뭔가 좀 남다른 이런 게 있어야지 자수성가선의 그런 거에 맞는 건데, 이 별로 그 일은 일단 자수성가선의 특징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자라고 불러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지금 택하고 있는 길은 아마 옆에 길 같아요. 요 길. 뭐 가고 있는데, 여기가 55 라인이니까 이 사람이 50이라 하니까 요 정도 나이겠죠. 뭐 가봤자 한 10년이나 더 갈까? 뭐 그런 정도 길입니다. 이 길은 뭐 결국 가면 한계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이 길은 도대체 왜 이분이 지금 이 자수성가선의 이 길을 살리지 않았을까? 다시 이제 조금 더 손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손금이라는 거는 뭐 우리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막 길을 좀 잘못 접어 들어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스토리는 없는 건데 인생이란 게 복잡하다 보니 이상한 길에 가서 처박혀 있고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손금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운명의 이 각본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거든.
그 지도를 한번 다시 꺼내서 어디에서부터 내가 포인트를 놓쳤나, 어디에서부터 헤매기 시작했나, 원래 내가 이게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가, 뭐 참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자수성가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수성가선이 시작한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 쪽이죠. 여기 이게 생명선의 나이에서는 한 40 정도 되고요. 이 운명선의 나이를 잡을 때는 이게 한 35 정도 나옵니다. 이 운명선의 유년을 잡는 법은 뭐 나중에 우리 여기 저희 이렇게 이제 이 유튜브도 이 구독자 수가 뭐 한 좀 많아져 가지고 뭐 한 3,000명, 한 5,000명 이 정도 가면은 유년법도 조금 더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풀고 이래서 좀 더 진지하게 손금에 아주 좀 더 깊은 맛을 보고 이렇게 가겠는데, 아직은 초기니까 너무 그렇게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놀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까 봐서 살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금이 처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 뭐 일단 이 운명선의 유년은 요 전체 길이에서 반을 잡습니다. 반을 딱 잡으면 거기가 35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뭐 진짜 반이 요쯤이네요. 그래서 자수성가선이 한 35 정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5세 뭐 옆에 쪽으로 가면은 생명선의 나이로 보면 이게 한 40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니고 이 생명선도 이렇게 이제 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데, 이 앞에가 10살이고 밑에가 이제 한 85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기로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들어갑니다. 잡아 들어가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분에 있어서 자수성가선이 하여간 올라갔던 나이는 35이란 지점이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게 이 40 어디 근처 40 초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수성가선이 어떻든 시점이 요쯤이니까 30 중반의 어떤 시점에서 어떻든 뭐 이 선의 선이 상징하는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0 중반에 도대체 당신은 뭘 했나요? 뭘 하셨나요? 그게 일단 이 자수성가선하고 좀 관계가 된 일인지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때 뭐 내가 뭔가 그 사자의 길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다든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중개사를 이때 한번 해보려고 학원도 다니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때 뭐 뭔가 다른 걸 하나를 좀 해서 뭘 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그때 시작했으니까 그때 인연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을 놓쳤다 그러면 그 다음 시점이 이제 40 어디 근처니까 40 초반에 다시 자수성가선의 의미하고 관계된 일이 좀 있었던가요? 이렇게 또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의 케이스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35 이 지점에서 이분이 이 갈비집을 가가지고, 갈비집을 가서 갈비 그 담그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전국 최고로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하는데 어디 가서 저기 제일 잘 만든다는 어디 가서 비법 소스 뭐 담그고 하는 이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처음에 막 서빙을 해가면서 몸으로 떼어가면서 이 어렵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배운 걸 가지고서 이 사실 이제 40 이럴 때 나와서 이제 자기 장사를 했는데 가게는 상당히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이 음식점이라는 게 그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몸도 무리가 많이 가고 또 밤에 많이 장사를 하고 하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서 이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몸이 못 벽이 나고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이래갖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아직도 제가 이 갈비 하나는 정말 제가 맛있게 담궈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비 그게 이선인가 보네요. 다 우여곡절을 겪고지만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쫙 살려서 올라가서 더 발전하고 번성하고 이 특히나 이렇게 중지로 이렇게 운명선이 곱게 뻗으면 요게 밥장사 타입이라 그럽니다. 막 퍼먹이고 돌보고 가르치고 좀 전투적으로 하루 종일 바쁘게 전쟁터 같이 그렇게 이제 막 그 사는 건데, 이러면 뭐 그냥 우아하게 뭐 예를 들면 커피나 팔면서 뭐 알바생들 시켜서 뭐 그냥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이런 거 안 돼요.
죽으라고 전투적으로 막 그냥 죽기 전날까지 일할 것 같다는 이런 모습이 원래 이 강한 운명성이죠. 그러니까 잘 맞네요. 먹는 장사 맞고, 그 다음에 시작한 건 30 중반이고, 이선이 지금은 조금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가면 아이간 이 길의 어떤 경로에서 길을 만나고, 가면 뭐 더 발전할 모습도 있고, 그러면,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갔어야 될 어떤 길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금은 그래도 나는 싫다! 나는 도대체 뭐 다시 가서 갈비집 못한다!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안 그러겠어요? 그 길을 안 가겠다는데. 뭐 그러면 이제 이 길은 있어봤자 무용지물이고 옆에 가는 요 길로 그냥 살아야죠 뭐. 이 길은 어떻든 옆으로 가 있어서 그냥 부업성 적당하게,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열심히 에너지를 다 쓰고 싶어도 그냥 설렁설렁 해라 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시간이 남아들고, 아니면 수입이 뭐 하여간 만족치 않든지 부업성으로 아예 그냥 취미나 부업을 살려서 하는 것들이 하든지, 아니면 미용, 아트, 고급스럽고 막 이렇게 하든지 이게 되는 그건데, 사업성이 약하니까 덩치는 잘 안 되겠고, 뭐 그렇게 이제 사는 법도 한 방법이죠. 인생길이란 건 손꼽은 손꼽이고,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다만 하여간 이제 이 두 개가 자수성가선을 살려면 이것도 있는 데다가 이것도 하나 있으면 갈비도 하고요, 좀 고급스럽게도 하고요, 그리고 영양식으로 갈비를 하면 되겠네. 뭐 좀 싼 단가의 뭐 이거보다도 맛지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좀 비싸게 적당하게 가격도 받고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처음에야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갈수록 발전하고 번성하고, 이 세 개로 올라가면은 뭐 가게를 세 개도 하기도 해요. 분점도 내고 뭐 이러든지, 뭐 일가가 다 와서 일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당히 좀 발전할 모습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뭐 여기저기 이런 거 저런 것도 돌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사업성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음식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덩치가 큰 걸 하면 안 됩니다. 규모를 너무 벌리면 안 돼요. 조금 작은 규모로 인원도 좀 작게 쓰고, 좀 식당에 이렇게 면적도 좀 작게, 내실 있게 알차게 이래서 이렇게 처음 하다가 이제 요 선이 좀 좋아지는 걸 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벌리고,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어떻든 감정선이 길게 가서 뭘 하더라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프라이드, 뭔가 자존심, 뭔가 나는 뭐 진짜 음식을 정말 난 최고 전문가로 뭐 프로페셔널하게 만든다,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도 성공을 하실 건데, 다만 이제 뻗을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의 이 운명선은 자수성가선이다. 자수성가선은 자수성가하는 거하고, 무슨 자신이 최고로 잘하는 뭔가가 하나 나와야 된다. 자격증이 있든지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꿈을 펼치는 거다. 요런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나침 요렇게 이제 요런 선들은 올라가는 선들인데, 한 나이로 보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생명선은 재산운이 올라올 때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요때는 뭐 큰 땅도 하나 잡고 집도 하나 잡고, 아까 왼쪽에도 뭐 그런 모습이 있었죠. 생명선이 자꾸 이렇게 넓어졌어. 예? 이렇게 땅을 자꾸 확장하고, 그래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볼록볼록해지면서 풍요로워질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탁 두뇌선이 이렇게 휘어서 수성으로 가니까 남다른 어떤 수완을 발휘해서 탁 사람의 심리를 깨뚫고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 것 같아요. 이 수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두뇌선을 가진 타입들은 예를 들면 뭐 방송국 PD를 하고 이래도 히트작 잘 만듭니다. 시청률 높은 것 이런 걸 잘 만들고 잘 구상을 하고 이래요. 사람의 심리를 깨뚫고 어떤 세상의 흐름을 깨뚫고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돈 버는 데에서는 수완을 좀 발휘할 모습인데, 이 오른쪽에 두뇌선이 지금은 좀 뭐 이렇게 휘어서 그렇게 예리한, 왼손만큼은 예리하지 않고 끝도 보면 이렇게 이제 밑으로 좀 쳐졌고, 옆으로 뻗는 가닥들도 왼쪽만큼 그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탁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좀 뭐 들어붙은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조금 이렇게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성이 상향한 분들은 장사 사업을 할 때 그 젊은 친구들 상대로 하면 좋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같으면은 이 나이 어린 그 여자분들 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다 하는 개념이고, 이게 만약에 여자분이면 남자들이죠. 남자들인데 아주 젊거나 안 그러면 나이가 아주 많거나 이런 쪽에 인기가 많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이 장사를 할 때 그러니까 주 고객층을 여성층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성층으로 여자분들이 좋아할 어떤 그 아이템으로 좀 해서 갈비, 소갈비, 돼지갈비 이런 거 좋은데 여자분들이 좀 많이 와서 먹을 것 같은, 뭐 그러려 보니까 뭐 술 팔고 뭐 담배 연기 나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뭐 음식점도 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이구 이 감정선이 이렇게 원만하게 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뭐 고객 상대하는 인적 서비스업 이런 것도 충분히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지금 지금 자영업 하고 있는 게 그렇게 그다지 발전성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손금상의 모습에서는 좋은 어떤 그림에 뭔가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야 됐을 어떤 그 자기가 누렸어야 될 그런 어떤 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게 하나 엿보였습니다. 뭐 그래서 직업적인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어떤 손금은 하여간 이런 모습이었고, 원래 이 손금에서 나타내는 어떤 뭐 나의 어떤 그 영혼이랄까, 나의 어떤 그 숙명이랄까, 어떤 뭔가 이 영혼이 가져온 어떤 그 미래의 그 어떤 길의 모습은 원래가 이랬었다. 요때 어떤 뭔가 하나를 길을 잡아서 다 그거를 우여곡절 끝에 펼쳐서 노년기까지 열심히 달려서 크게 죽기 전날까지 막 그냥 열심히 달리면서 막 이 어떤 피날레라 그러나요? 결승점을 갖다가 막 크게 막 환희에 차서 막 아주 질주하면서 나는 마치고 싶어요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사시면은 좋겠네요. 아직 뭐 젊으시고 뭐 찬선들은 좀 있지만 생명선의 아래쪽이 조금 부지런하네요. 이 아래쪽이 하초죠. 하초는 이제 비뇨생식기 이런 쪽하고 가게 되니까 그거하고 이제 장기능 이런 쪽인데, 뭐 그래도 뭐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 뭐 아직 건강하시고 뭐 얼마든지 더 활력 있게 뭐 하실만 하네요. 네. 자, 오늘은 자영업을 하는 50세 남자분 손금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손금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초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손금의 기초 동영상 다시 좀 보시고,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강의되었던 그 실전 사례들도 하나씩 다시 좀 보시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실력이 납니다. 그리고 이 손금의 정석 책 있죠? 좀 제대로 좀 보실 분들은 이 책도 좀 사서 읽어보세요. 명작입니다. 명작. 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 이렇게 손금에서 막 이제까지 연구되었던 거를 제가 집대성해서 걸러내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정말 맞는 이야기들 손금을 갖다가 배우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접근해야 될 진짜 정석, 가장 좋은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그 책도 좀 사서 읽어보시고 하면은 한결 이 사람의 그 인생을 들여다보는 이 좋은 어떤 그 손금이란 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재밌는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